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픽셀 시프트 그리고 초점 시프트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픽셀 시프트라는 얘기는 매뉴얼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픽셀 시프트를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픽셀 시프트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스튜디오에서 제품 촬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림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건축물을 찍는다거나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주로 찍으시는 분들이 사용을 할 텐데, 이번에 니콘 Z8에서 펌웨어가 업그레이드 됐죠. 업그레이드가 3.0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픽셀 시프트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꼭 니콘 유저뿐 아니라 소니, 캐논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5천만 화소대, 그러니까 4,800에서 5,000 정도 그 화소대 카메라들에서 대부분 픽셀 시프트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용법은 거의 비슷하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촬영을 해서 전용 프로그램에서 돌린다거나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 똑같습니다. 니콘 Z8을 예로 들어보면은 니콘 Z8에서는 원래 출시될 때는 픽셀 시프트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2.0으로 펌웨어가 업데이트되면서 픽셀 시프트 기능이 들어왔다가 이번에 3.00으로 업데이트되면서 굉장히 기능들이 좋아졌습니다. 픽셀 시프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4장부터 8장, 16장 쭉 여러 장을 촬영해서 그 사진들이 하나로 합성이 되면서 굉장히 화소도 커지고 색 선명도나 모아리 같은 것도 제거를 해주고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사진을 뽑아내게 되는 거죠. 과연 어느 정도로 결과물이 좋아질지 좀 의아심이 들었었어요. 저는 사실 그전에는 중형으로 주로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1억 화소짜리로 촬영하다 보니까 픽셀 시프트 기능을 쓸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그림 촬영을 하나 의뢰를 받아서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 그림의 디테일들이나 색들을 좀 정확히 표현했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큰 액자로 출력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1억 화소로도 좀 모자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픽셀 시프트 기능을 이용해서 촬영을 해봤었는데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결과물이 나와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픽셀 시프트로 그 그림을 찍었던 결과를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보실까요? 그 화소 차이뿐 아니라 색깔도 조금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픽셀 시프트를 촬영할 때 장점이 이제 고화소와 디테일한 색 재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점은 굉장히 많은 양의 사진 찍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삼각대가 필수로 있어야 되겠죠. 움직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하나가 플래시를 사용해서 촬영이 안 된다는 거죠. 지속광에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플래시가 팡팡팡팡 터져서 찍을 수는 없고 지속광 상태에서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스튜디오 촬영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튜디오 플래시가 아니라 지속광을 켜놓은 상태에서 세팅을 하고 촬영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불편한 점이 아닐까 싶은데, 요즘 지속광들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그 점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플래시 사용이 미숙하신 분들이라면 더 편하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 픽셀 시프트 기능을 이용해서 고화소의 결과물을 뽑아낸다면은 내가 자주 엄청난 고화소의 결과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5천만 원짜리 카메라라도 1억 8천만 원 정도의 고화소를 쓸 수 있는 픽셀 시프트 기능을 이용해서 굳이 중형 카메라를 구매하지 않고서도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찍고 고화소를 원한다. 그럼 픽셀 시프트 사용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픽셀 시프트 기능에 추가된 기능이죠. 바로 초점 시프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점 시프트 기능은 우리가 촬영하다 보면은 포커스 맞는 부분과 안 맞는 부분들이 핀이 균일하게 맞지 않을 때가 있죠. 아무리 조리개를 11까지 조였다 할지라도 근거리에서 촬영한다. 그리고 약간 망원 계열의 렌즈로 촬영됐을 때는 초점이 나가게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나는 전체 구간에 포커스가 맞게 촬영하고 싶어. 그렇다면 초점 시프트 기능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시는 거죠. 예전엔 초점 시프트 기능만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화소수가 4,800만이나 5천만으로 한정돼 있을 텐데, 이젠 초점 시프트 기능을 결합을 해서 굉장히 고화질의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도 이번 업그레이드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초점 시프트 기능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도 함께 보실까요? 자, 이번에 제가 오래된 제가 어릴 때부터 쓰던 이 필름 카메라를 한번 찍어 볼 텐데, 이 카메라를 찍었을 때 픽셀 시프트 기능을 했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실까요? 조명을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세팅을 하고
카메라를 켜고 일단 먼저 그냥 일반적인 촬영을 한 컷 할게요. 이번에는 픽셀 시프트 기능을 이용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메뉴에 들어가서 이쪽에 카메라 메뉴 설정에서 픽셀 시프트 촬영으로 들어가줍니다. 픽셀 시프트 촬영에서 이쪽에 연속 촬영이 있고 단일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일단 단일로 놓을게요. 단일 놓고 촬영 컷수는 보시면은 8컷, 4컷, 8컷, 16컷, 32컷이 있어요. 근데 4컷 같은 경우는 색 재현력이 우수한 화상이 생성된다 나오고 8컷도 노이즈가 적은, 그리고 16컷이 색 재현력도 우수하고 고해상도 화상이 생성이 된다 나오기 때문에 저는 16컷으로 설정을 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여기서 이번에 또 업그레이드된 것 중에 괜찮은 게 저장 폴더를 따로따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옵션에 들어가 보면은 A 브라켓팅도 이번에 새로 들어온 메뉴가 되는 거죠. 저는 브라켓팅 없이 그냥 해볼게요. 자, 셔터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촬영이 되게 됩니다. 16장이 찍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초점 시프트 촬영 한번 해볼게요. 초점 시프트 촬영은 촬영 시작을 누르면 되는데 제 촬영 컷수를 30컷으로 했어요. 조금 컷수를 좀 줄여볼까요? 너무 많으니까 15컷 정도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초점 단계 거리도 이게 좁게부터 넓게까지 있는데 일단 좁게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촬영 시작을 눌러주면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시작.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초점 시프트와 픽셀 시프트를 같이 결합 촬영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사진 찍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점 시프트의 촬영된 결과물을 보면은 이렇게 포커스 맞는 범위들이 계속해서 좀 바뀌어요. 그래서 전 구간에 초점이 맞게끔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초점 시프트도 마찬가지고 픽셀 시프트도 마찬가지고 둘 다 니콘의 전용 소프트웨어죠. NX 스튜디오에 가서 변화를 시켜줘야지 하나의 사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니콘뿐 아니라 뭐 소니, 캐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전용 프로그램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촬영을 마치고 컴퓨터에 불러와서 이제 완성된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려면 여러 가지 단계가 좀 필요한데 첫 번째로 니콘 NX 스튜디오를 실행시키는 겁니다. 니콘 NX 스튜디오를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촬영했던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사진이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픽셀 시프트로 촬영한 거를 만들고 싶다. 그럼 여기서 픽셀 시프트 병합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우측 상단에 보면은 픽셀 시프트 병합을 눌러주면은 연속 촬영 검색이라고 뜨면서 픽셀 시프트 사진 병합이라는 메뉴가 뜹니다. 여기에서 내가 픽셀 시프트로 찍었던 컷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처음에 픽셀 시프트로 찍었던 이렇게 16컷을 찍었던 거를 시작을 하는데 저장 폴더를 또 찾아볼 수 있어요. 저장 폴더를 여기서 픽셀 시프트로 해놓고 열어볼게요. 저장 폴더에 시작을 누르면은 이렇게 사진 병합이란 메뉴가 뜨면서 병합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16장을 한 장의 사진으로 합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화소수도 올라가게 되고 전체적인 디테일도 살아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한번 폴더를 찾아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NEFX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얘를 포토샵에서 불러와 볼게요. 포토샵 불러와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로 파일을 불렀을 때 똑같은 메뉴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보정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보정 없이 그냥 한번 창을 열어보면은 용량이 커지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자, 이렇게 뜨게 되는데 이미지 사이즈를 봐볼까요? 가로가 16,512 픽셀이에요. 굉장히 커졌죠. 이렇게 굉장히 커진 사이즈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포커스가 여기에 맞았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은 핀이 나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선명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필요한 게 바로 초점 시프트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초점 시프트를 활용한 컷들을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다시 니콘 NX 스튜디오에 와서 픽셀 시프트 병합을 눌러줍니다. 그럼 다시 또 검색을 하게 되죠. 여기서 아까 마지막에 찍었던 FM2 카메라의 측면 모습 45도 정도 되는 거가 15개를 찍었죠. 그럼 둘, 넷, 다섯, 다섯 개. 이렇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제 또 폴더를 제가 이번에 초점 시프트에 넣고 시작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사진 병합이 되게 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15장씩 찍었던 거가 또 15개가 쌓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걸리죠. 근데 초점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잡으려면 그 컷수를 더 늘리면 되죠. 뭐 30컷도 될 수 있고 뭐 더 이상도 늘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 15컷 정도 뭐 거의 다 핀이 맞는 것 같아서 15컷 정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파인드에 들어가 보면은 초점 시프트 들어가면 이렇게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죠. NEFX 파일들이 생성이 됐죠. 자, 이 아이들을 이제 포토샵에서 불러올 건데, 자, 포토샵에서 파일, 스크립트, 로드 파일 인투 스택에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창이 뜨게 되는 거, 로드 레이어가 뜨게 되는데 여기서 브라우저를 클릭해서 초점 시프트에서 이렇게 파일들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서 열기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OK를 눌러줍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자, 이렇게 다 불러와져 있습니다. 자, 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해준 다음에 눌러줍니다. 그래서 오토로 클릭 해주면은 변환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쭉 가서 에디트, 그다음에 오토 브랜드 레이어를 눌러 주십니다. 그럼 여기서 스택 이미지를 하고 클릭을 해주시면은 또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에요. 완성된 사진입니다. 원본 사이즈로 봐볼까요? 원본 사이즈로 보면은, 자, 여기 이쪽부터 모든 부분이 다 포커스가 맞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쵸? 다 여기 핀이 나가 있던 부분인데 핀이 다 맞아 있어요. 사진도 크기가 엄청 커졌죠. 그래서 큰 사이즈에 그리고 모든 부분에 초점이 맞는 사진을 원한다면은 이렇게 초점 시프트 플러스 픽셀 시프트 촬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장으로 찍었던 사진과 비교를 해보면은 한 장 찍었던 사진을 보면은 지금 니콘에는 포커스가 맞아 있어요. 근데 FM2는 글씨가 나가 있죠. 이 정도로 보면은. 그리고 지금 이 사이즈인데 우리가 초점 시프트랑 픽셀 시프트를 겸해 찍은 거 보면은 니콘 글씨 사이즈만 볼까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그리고 디테일 차이도 훨씬 선명하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여기 니콘에 맞아 있지만 FM2랑 이쪽 부분까지 다 핀이 맞아 있어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여기는 맞아 있지만 FM2는 핀이 나가 있고 이쪽도 핀이 나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초점 시프트 기능을 이용할 때 생각보다 많은 컷수가 찍힙니다. 그래서 촬영하면서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요. 뭐 몇백 장이 찍히거든요. 그래서 초점 시프트와 픽셀 시프트를 동시에 촬영한다면 메모리 공간도 좀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드 용량도 좀 충분하게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 고려하고 촬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화소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픽셀 시프트 기능을 이용해서 촬영해 보시면 한번 고화소 뽕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활용해 보시고 정말 내가 매일매일 고화소를 촬영하는 스타일의 촬영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끔 픽셀 시프트 기능 이용해서 촬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